NL부터 소개를 하면 역시 우리의 자랑스러운 NL은 제가 NL 주사파죠. 그 소련이 망했지만 소련과 북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련이 망했지만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 물질 중심의 사회주의는 망했지만 사상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는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붕괴됐지만 NL 주사파는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타격이 컸죠. 그래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두 번째 CA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CA가 산호맹이죠. 재헌 후에 산호맹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사회주의가 붕괴된 다음에 산호맹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산호맹을 이해하려면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8788 대회전을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CA가 무슨 뜻이냐. 예. 그러면 이제, 재헌회다. 그러면 갑자기 또 재헌회는 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재헌회가 어떤 운동 조직인지는 알아도 재헌회가 주장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재헌회만 단어만 보면요, 굉장히 당시 운동권 수준에서는 온건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0년대 초중반의 운동권들의 단연하지만 상당수가 8788에는 커다란 변혁이 일어날 거다. 우선 경제적으로 한국 자본주의는 끝장난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 왜냐? 어쨌든 간에 전두환 대통령이 단임을 약속했고, 그러면 단임 후에 어떤 정권 교체 내지는 계승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8788 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80년 때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이걸 운동을 끝까지 이끌어내는 전위력이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광주라는 곳에 한 군데에서 고립돼서 싸웠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혁명을 이끌 만한 전위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광주가 아니라 전국에서 그 광주와 같은 운동을 일으켜낸다라는 구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86년도 들어왔을 때 이 학생들의 운동구호는 재밌게도 그러니까 헌법제정민중회의, 뭐 이것도 여러 파들이 있어요. 잠깐, 헌법제정민중회의를 소집하자, 이런 식의 관념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냐? 8788의 싸움의 가장 중심적인 정치인 고리는 헌법 문제일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했던 그룹이 이제 86년도에 거의 붕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꾸로 재헌회만 하더라도, 이 헌법제정민중회의만 하더라도 굉장히 과격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현재의 단계 혁명은 그런 소비에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재헌회를 만든자. 그러니까 재헌회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헌법을 만드는 의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전의 헌법을 개헌하자는 게 아니라 새로 아예 헌법을 만들자는 거고.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네. 그렇지만 기존의 헌법제정 민중회의 소집 문제에 비해서는 진짜 그 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온건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8788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788이 지나간 것 자체가 산호명의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식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호맹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질 때 가장 그거는 재헌회파란 말이에요. 재헌회는 바로 8788 대회전 때 거듭 말씀은 이제 헌법을 재헌하자는 건데, 그 슬로건이 뭐 89년도 이후에 유효합니까? 일단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들 같은 경우에 볼셰비키 혁명을 모델로 했는데, 볼셰비키 모델로 했던 소련조차도 붕괴가 돼버린 거죠. 이 시점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86년도 이때,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땐 러시아 혁명을 모방한 혁명주의자들이 있었고, 여기가 CA였죠. 그래서 87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CA의 다수파와 소수파가 갈려지는데, 다수파가 NL로 바뀝니다. 소수파가 남아서 남한 사회주의 노동당 동맹을 만들죠. 이게 이른바 산호맹이고, 그 다음에 이 산호맹이 이제 되게 과격한 시위를 했어요. 집회하면은 빨간색이 흐르고 막 그랬었는데, 산호맹이 이제 안기부에 의해서 이제 와해가 되는데, 90년대 초반에. 자, 그러면 산호맹의 주역들이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백태웅, 박노해, 은수미, 제가 볼 땐 조국이나 뭐 최강욱도 그 산호맹의 연장선에 있죠. 백태웅 씨는 지금
하와이대 교수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산호맹 관련자가 당시에 그래도 숫자가 많죠. 여러 예. 명이 뭐 밑까지 치면은 몇백 명 되고요. 예. 뭐 핵심만 하더라도 수십 명 되는데 사실 뭐 이제는 뭐 알려진 것만큼 알려졌죠. 물론 또 안 알려진 것도 있을지 몰라도 산호맹을 이끈 주역은 결국 3명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노동자 출신이라고 하는 그 박노해 예. 시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실 백태웅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정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죠. 이정로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진짜 정치 노선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정치 노선인가. 잠깐 이 정치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산호맹이 보면은 박노해라는 상징적인 인물, 그다음에 감성적인 시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정로 씨가 쓴 백태웅 교수죠. 논리를 이제 팜플렛으로 만들고 합법적으로는 노동해방문학이라는 이제 잡지에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노해 선생이 있는 바람에 그 당시 민중문학팀에서 좀 강력한 계급론자라 할까? 볼세비키 혁명론자들이 나와서 민중해방문학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기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여기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산호맹의 조직을 사실상 이끌어 나간 중추적인 요즘 시민사회단체로만 사무총장 같은 역할을 한 거는 이제 은수미 전 국회의원, 좀 성남시장이신가요? 이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제가 아는 바, 근데 제 개인뿐만 아는 걸로는 뭐 이제 조국, 직함이 뭐죠? 그러니까 전 비서관, 수석인가요? 법무부 장관인가요? 이 관여됐다고 하지만, 이 산호맹에서 이렇게 높거나 지휘 계통에 있었던 분은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한 사람씩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산호맹은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87년 6월항쟁의 충격, 그 다음에 안기부 연행을 계기로 해서 산호맹이라는 정치 노선은 사실상 제가 볼 때 사라집니다. 근데 산호맹의 주역이었던 백태웅 씨가 감옥을 살고 나와서 그 하와이대 법대 교수로 갔죠. 근데 최근에 하여튼 근황을 보면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조국을 강하게 옹호하는 인터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박노해 씨는 감옥에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희망이다 뭐 이런 좀 예전에 혁명 노선하고는 좀 다른 생각들을 좀 갖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박노해 씨는 또 조국 사태 뭐 이럴 때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은수미 씨도 뭐 여기는 성남시장 뭐 민주당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친민주당 성향을 보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의 주제에 따른다면 사회주의가 붕괴된 다음에 산호맹 CA 그룹은 정치 사상적으로 사실상 와해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국 사태 났을 때 예전의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는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산호맹 명언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부의 분위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조국을 옹호한다는 것은 그 집단적인 뭐 노선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백태웅, 그러니까 이정로 교수의 경우에는 학번상으로도 바로 백태웅이 81학번이고요. 백태웅이 8일이죠. 법대 81학번이란 말이에요. 조국이 법대 8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알기로 직속 대학 때부터 선후배 관계였던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백태웅이는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학생회장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학생회가 없었고 학도국단장이죠. 학도국단 단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으로 가갖고 아주 그냥 강력한 이론가가 됐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조국은 이제 좀 남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조국 당시 학생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뭐 많이 도와줬다는 게 좀 표현하긴 뭐한데 뭐 약간 용돈 생활비도 좀 건네줄 것 같고 뭐 그런 식에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어쨌든 간에 산호맹 사건이 나면서 이 조국도 연루돼 갖고 뭐 형을 받았죠 그때. 근데 거기에 대한 미안한 감도 있고 동료적인 생각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태웅 교수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거는 워낙 이름이 있고 또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코를 많이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뭐 새누리당 이런 데서도 백태웅을 와서 영입하려고 하는 참 우리나라 지금 지적 분위기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어느 정도 생각이 바뀌었느냐, 뭐 한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하와이대에서 이렇게 계속하는 거 보면 뭐 4.3 같은 경우를 미국한테 청구권을 넘기는 뭐 이런 뭐 글 같은 걸 발표하고 뭐 운동을 한다든지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그 옛날 산호맨 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잔영은 강력하다 보는데 또 재밌는 거는 흔히 말하는 보수 정당에서도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를 영입을 하려고 하다가 거의 거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거기가 저기 백태웅 씨는 386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롤링 감사하고요. 제가 CYH님 산호맹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셨는데 산호맹은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